복수가 심한 분들의 약 8에서 27%에게서 복막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복막염, 병원 가서 2, 3일 정도 입원하고 링겔 맞으니까 나아지던데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3명 중 1명 정도는 항생제의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신장이 손상되어 간신증후군은 악화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쾌한 체원장 잔소리 잘 듣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잘하면 간신증후군의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오늘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질환 환자분들 생명이 달려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간경화 말기 합병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명쾌한 체원장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셔서요, 오늘은 그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기 간경변 환자들의 신장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장 이야기는 안 하세요? 간 치료하면 신장은 덤으로 좋아지나요? 아주 저돌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결론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명쾌한 체원장 잔소리를 열심히 잘 듣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상태가 좋아지면 신장 상태도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잔소리가 뭐였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죠? 그간 저염식 안 하고 알러지 치료만 받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짜게 드시면 복수가 안 빠지고 복수가 안 빠지면 이뇨제를 계속 드셔야 하는데 식이요법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이뇨제만 드시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신장 상태도 나빠져서 신장 투석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간 이식을 알아보는 와중에 신장까지 이식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경고했었죠. 이게 바로 간신증후군인데요. 원래는 신장 상태가 멀쩡했는데 간경화나 급성 간 부전 때문에 갑자기 신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간신증후군으로 악화되면 말기 신부전 말고도 출혈,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 체액 정체로 인한 우렬성 신부전이나 폐수종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혼수 상태로 빠지면서 사망할 확률이 9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쾌한 체원장 잔소리 잘 듣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잘하면 간신증후군의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오늘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질환 환자분들 생명이 달려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존 기간 1개월, 사망률 90%, 간신증후군의 원인은 복수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세하게 체크해 볼게요. 간경화가 있으면 간세포가 흉터 조직처럼 섬유화되며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장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올라오는 혈액이 간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면서 간 문맥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문맥 고혈압, 문맥압 방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은 혈관이 많고 혈액이 많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간으로 피가 안 흐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압을 낮추려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여러 혈관 확장 물질들, 주로 일산화질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간에서 일산화질소는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간의 혈관이 늘어나고 싶어도 지나가는 길이 딱딱해서 효과가 없어요. 간 문맥의 압력을 낮추려는 것인데 대신에 다른 내장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혈액량은 같아도 유조 동맥 혈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고무호스에 물을 틀어놨는데 고무호스 직경이 갑자기 커져서 수압이 낮아지는 느낌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장에서 간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해서 위장과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위식도 쪽으로는 혈압이 높아져서 정맥류가 생기고 뇌와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은 줄어들죠. 자, 지금 전신의 혈액량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뇌와 신장으로 피가 안 흐른다고요. 큰일 났죠. 이럴 때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RAAS라고 합니다.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해서 간에서 나오는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꿔서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키는데요. 알도스테론 호르몬은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동맥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요? 혈액량을 늘리고 싶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혈압을 올리니 문맥 고혈압은 더 악화됩니다. 신장에서 물과 나트륨과 염소를 재흡수해서 몸의 수분이 정체됩니다.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대신 칼륨을 배출하는데 그 덕분에 혈중 칼륨 수치가 낮아져서 근육이 약해지고 구토가 납니다. 혈액의 수분량이 증가하는데 간 기능은 떨어져서 알부민 합성을 잘 못하니 삼투압 차이로 인해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커져서 혈액 밖으로 혈장이 새나갑니다. 이게 바로 복수입니다. 게다가 나트륨과 염소를 재흡수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소금 성분이죠. 짜게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소금 성분을 재흡수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것이 복수를 더 악화되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악화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나오고 복수가 차면서 다리가 붓고 숨이 안 쉬어지고 밥맛이 없고 메식거리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학적인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수를 주사로 빼내는 복수천자와 혹은 소변량을 늘리는 이뇨제를 처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이뇨제가 복수 치료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뇨제가 알도스테론 기량제와 루프 이뇨제입니다. 두 종류의 이뇨제 중에서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더 우선으로 처방하는데요. 상표명으로 가장 유명한 게 알닥톤이죠. 알닥톤은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는 RAAS 시스템을 차단해서 신장에서 물과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혈류를 통해서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신장의 혈류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복수가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작용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여성형 유방,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트륨을 버리는 대신 칼륨을 흡수하다 보니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증인 경우 부정맥이 생기는 수준이지만 심각한 경우 심정지가 일어납니다. 위급한 경우에는 투석을 해서라도 칼륨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알닥톤의 양을 살짝 줄이면서 같이 처방하는 이뇨제가 있으니 루프 이뇨제, 라식스입니다. 라식스는 근위세뇨관에서 분비되어 헬레고리에 작용하는데요. 여기서 나트륨, 칼륨, 염소 리셉터를 차단해서 물과 나트륨과 함께 칼륨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라식스를 단독 처방하면 저칼륨 혈증을 걱정해야 하지만 알닥톤과 함께 복용하면 알닥톤의 부작용인 고칼륨 혈증을 보완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런데 헬레고리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은 경우, 즉 신장 혈류량이 줄어든 간경화 환자에게는 이뇨 효과가 떨어집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니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뇌세포 안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 두통, 구역질, 심하면 정신이상, 의식장애, 간질발작, 아주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로는 알닥톤과 라식스를 4대1의 비율로 혼합 처방합니다. 혼합 처방하는 이뇨제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과 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효가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작용시간과 부작용이 약마다 다 다르니 이뇨제 복용량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마음대로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는 위에 서술한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춰 정량을 처방했을 겁니다. 제가 부작용 어쩌고 했다고 해서 놀라서 이뇨제를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처방받은 이뇨제는 정확하게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뇨제를 드시고 있는데도 복수가 좋지 않으면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할 겁니다. 저염식을 하고 있지 않거나 몸이 이뇨제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가 심하신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은 우선 저염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이뇨제만 드시는 것은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악셀을 밟는 형국입니다. 짜게 먹으니 체내 수분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뇨제로 체내 수분을 빼내라고 하니 몸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시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다 보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복수가 빠지고 안색이 밝아지면서 이뇨제 효과가 잘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옵니다. 이런 호전 반응이 빨리 나타나야 합니다. 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복수가 빠지는지는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이 타이밍에서 간 기능이 악화되는 추세를 꺾어놓지 않으면 큰일이 생깁니다. 모든 약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뇨제도 처음 드실 때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래 드실수록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복수가 줄지 않아서 자꾸 이뇨제에 의존하다 보면 여러가지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체내 수분을 빼내는 과정에서 나트륨, 염소, 칼륨 등의 미네랄의 비율이 잘 안 맞으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저 구토나 설사 수준일 수도 있지만 심장과 신경계에 무리가 가고 심할 때는 심정지의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이뇨작용에 의해 혈장량이 감소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 경련이 생기며 정신착란이 간성 뇌증으로 악화되기도 하죠.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복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뇨제를 줄이거나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간신 증후군이죠. 이뇨제로 혈장량이 줄어들어 신장이 타격을 받아 신기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루프 이뇨제 라식스가 특히 신장에 위험이 크고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신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요인을 더 살펴봅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나빠질 수 있지만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 전조 증상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복막염입니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환자에게 발생하는 매우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복수가 심한 분들의 약 8에서 27%에게서 복막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들에게서 복막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네요. 복수가 있는데 갑자기 압통이나 복통, 발열,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성 뇌증 증상이 보인다면 아프고 열감이 있으면서 감기가 걸린 듯이 컨디션이 안 좋고 졸리고 머리가 멍하고 판단이 안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복수에 세균이 감염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복막염이 의심된다면 복수를 뽑아내서 배양해서 어떤 세균인지 알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균을 찾아내다 보면 보통은 외부의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복막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간경화 환자의 30에서 70%에게서 장내 세균의 과정식 증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거기에 장관 점막의 투과성까지 높아지니 대장에서 살고 있던 장내 세균이 복수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기가 쉬워지는 거죠. 물론 복수 천자를 하다가 장에 구멍이 생겨 장천공으로 인한 감염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부민 합성이 잘 안 되어 혈장의 스면화와 복강에 찰 정도의 상황이라면 장내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장에 원래 사는 세균이 느슨해진 장을 탈출하여 복수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복막염을 미리 예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면 감염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몸 밖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니까요. 그런데 말기 간경화 상태에서 복수에 세균 감염이 되었는데 그 세균은 몸 안에 원래 살던 세균입니다.
이미 몸 안에 있는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1970년대 초반의 복막염 사망률은 80에서 90%에 달했으나 현재 사망률은 20에서 40%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률도 결코 낮은 건 아니잖아요. 환자분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항생제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신장 손상에 염려되었던 이뇨제는 다 끊어야 하고요. 신장 손상을 막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알부민을 투여할 겁니다. 간암 환자분들, 항암제나 비형간염 환자분들 항바이러스제, 특히 신장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테노포비어 다 끊어야 합니다. 지금 암이나 복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성부수를 걸어서 복막염이 48시간 내로 호전돼야 됩니다. 3명 중 1명 정도는 항생제의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신장이 손상되어 간신증후군은 악화됩니다.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 간성뇌증, 폐혈증 쇼크 혹은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복막염, 병원 가서 2-3일 정도 입원하고 링겔 맞으니까 나아지던데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3명 중에 2명의 확률로 저성문을 찍고 살아나오신 겁니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 회복되고 퇴원했어도 간신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비교적 오랫동안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저성문 찍고 잘 돌아왔다 해도 이렇게 오래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간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싫어하시고 이뇨제 과량으로 드시며 의존했던 분들, 응급실 자주 가시고 갈 때마다 입원하시는 분들은 퇴원하고 나서도 예후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호전되고 있던 것이 몇 달 전 상황으로 후퇴되는 느낌도 심했고요. 어떻게든 관리를 잘해서 복막염이 생기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이뇨제를 장기간 과량 사용했거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 호전되지 않는 경우 간신증후군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혈관이 수축되어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 검은 콜라색 소변이 나오거나 아예 소변이 배출되지 않고 이로 인해 혈액 속에 질소를 함유한 독성 노폐물이 축적되는 고질소 혈증이 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복부가 팽창하고 메스껍고 구토가 올라오면서 정신착란, 치매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간신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전신의 유효 혈액량 분포에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혈장량을 늘려주는 알부민과 내장혈관을 수축시켜주는 털리프레신을 정맥 주입해서 전신의 혈류량을 늘려주면 신장에 유입되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간신증후군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통, 구역감, 설사, 호흡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신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간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된 질환이란 뜻인데요. 신장 기능을 아무리 되돌려놔도 간이 섬유화된 것 자체가 그대로인데 그걸 어쩔까요?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투석을 한다고 해도 간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시듯 병원 주치의는 간경화는 낫는 병이 아니다. 그저 관리해서 악화되는 것을 막을 뿐이다. 근본적인 치료는 간이식 뿐이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실 겁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요. 여러분이 간신증후군에서 회복되어도 급성 신손상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간 이식 후에는 신장 기능 손상이 다소 회복됩니다. 간 때문에 신장이 나빠졌던 것 뿐이니까요. 여기서 딱 하나의 요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만약에 위식도 정맥류 때문에 피를 토하면 급속도로 혈액량이 줄어들겠죠. 이뇨제 때문에 혈류량이 부족해지는 것 이상으로 혈액이 소실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위식도 정맥류도 간신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만 간신증후군으로 나빠지는 것은 일단 살고 나서 나중 문제입니다. 식도 정맥류로 출혈이 발생한 경우 그 자체로 사망률이 12에서 22%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간신증후군은 여명 기간을 1개월 정도로 보는데 정맥류의 출혈 상황은 시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간 때문에 신장까지 손상되는 시나리오를 보셨습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간을 치료하면 신장은 덤으로 좋아지냐고 물으셨죠. 신장이 좋아지려면 복수가 빠져야 합니다. 신장으로 피가 안 흐르고 복막염이 생기고 그러는 게 다 복수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수가 빠지려면 간 기능이 회복돼야 하는 거고요. 복수를 빼기 위해서 이뇨제 같은 임시방편의 약물을 쓰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나 신장을 소모시키고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간이 섬유화되며 딱딱해지는 것을 멈추고 그나마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간세포가 정상적으로 증식하며 간의 물질 합성과 대사 능력이 좋아진 결과 순리적인 방법으로 몸에서 알아서 복수가 빠져야 그제서야 제대로 간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장 손상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루프 이뇨제는 물론이고 약을 전혀 쓰지 않고 말기 간경화를 치료하는 병원이, 한의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유일하네요.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왜 간이 좋아지는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 간 영상 복습을 부탁드리겠고요. 특정 물질과 우리 몸의 기에너지의 충돌 반응을 저는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 초반부터 기초 영양소와 우리 몸의 호르몬, 효소, 간을 비롯한 몸의 조직, 세포, 신경계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했었죠.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면 기초 영양소와 호르몬, 우리 몸의 조직, 세포가 기에너지와 충돌하던 불쾌한 과민 반응이 해소됩니다. 그에 따라 그 물질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고 몸에서 이용되는데 수월해집니다. 여러 물질을 합성하고 대사하는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인체의 항상성을 조율하는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해집니다.
특히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 초반의 항목들은 우연치 않게도 간의 해독 과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복수가 빠지는 데 연관 있는 알부민,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 달걀 단백질 등 간에 연관된 알러겐이 순위권에 포진해 있네요. 초반부터 간 기능을 회복하고 복수가 빠지는데 핵심 아이템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우연찮게도 복수가 좀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기 간 경변 상황에서 계속 나빠지면 모를까 복수가 빠지고 호전되는 상황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뇨제를 복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좋아졌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악화되게 되는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긴 영상을 보셨잖아요. 저는 한약이든 영양제든 어떤 약도 추가로 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알러지 치료를 했을 뿐인데 복수와 부종이 빠지고 기존에 먹고 있던 이뇨 효과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스스로 간이 섬유화되는 것을 멈추고 물질 대사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약물로 인한 신장 손상의 위험 없이 복수가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눈치를 채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뇨제 없이도 복수가 차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간 치료를 하면 신장도 좋아집니까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은 간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거 말고 신장이 원래 나쁜 것도 치료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미 치료하던 중이고요. 간 때문에 혹은 간이 아니더라도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시던 분들 혹은 아예 암으로 신장을 절제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알러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단독으로 치료하는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